안녕하세요, 뽕뉴스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또 영님이 아주 중요한 내용 들고 왔습니다. 뽕뉴스가 직접 발췌했고 또 분석까지 함께 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참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영님의 이 네이버 뉴스 검색을 해보면 지금 정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이 스페셜 방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스페셜 방송과 더불어서 지금 영우님에 대한 깜짝 놀랄 빅뉴스가 하나 있는데 그거 설명드리기 이전에 더 신나는 내용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이겁니다. 2022년 활약이 가장 기대되는 트로트 남자 여자 투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2022년에 가장 큰 활약이 기대가 되는 스타에 대해 투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 살펴보면 과연 이 투표에 누가 1위를 달리고 있느냐? 바로 우리 히어로 영웅님이 남자 부문에서 1등을 달리고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1위를 차지했는데요. 투표 1회차 때부터 8회차까지 모두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라고 합니다. 자, 말 그대로 꾸준하게 영웅님이 계속하여 1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500만 표 이상으로 1위를 획득할 경우에는 특전으로 50만 원이 주어지며 이것은 사랑의 열매와 세이브 더 칠드런의 영웅님의 이름으로 기부가 진행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웅님의 이번 투표가 2022년 역시 히어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영웅님의 이 영향력이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또 신나는 소식이 등장을 하죠. 임영웅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음원 영상이 600만 스트리밍 돌파, 조회수 돌파가 아니라 스트리밍을 한 횟수만 600만이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히어로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는 따뜻한 감성으로 수많은 팬분들에게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오직 임영웅만이 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작곡가인 서른도님의 이야기가 왜 들어맞는지 이 노래의 인기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사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영웅은 저음과 고음의 밸런스로 가사의 느낌을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감정과 영혼을 실어 불러 감탄을 자아냈으며 한음 한음에 대한 음정뿐만이 아닌 감정과 가사가 기가 막힌 감성 장인, 가사 전달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임영웅의 표정을 봐야 이 노래의 진정성 또한 느끼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도 당연하지만 사실 영웅님의 모든 무대 이번 단독쇼 때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 가수라는 것이 가창력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가창력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창법도 중요할 것이고 뛰어난 이 기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목소리에서만 묻어나오느냐 몸의 몸짓과 얼굴의 표정으로도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웅님의 이 단독쇼에서 보였던 무대 모습처럼 히어로의 노래 무대를 본 많은 사람들은 그의 얼굴 표정과 목소리가 함께 일체가 되면서 큰 감격을 전달받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히어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그래서인지 영웅님의 새로운 1000만 돌파 영상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뽕뉴스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노래 바로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음원 영상이 또 1000만 조회수를 껑충 돌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신나죠? 사실 진작에 1000만 조회수가 돌파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완벽한 무대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번에도 사내라는 노래로 히어로와 더불어 영웅님의 단독쇼 오프닝을 알리면서 이 나훈아님에 대한 영웅님의 또 존중심, 존경심을 잘 볼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히어로의 목소리답게 정작 본인 자신 또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수많은 선배, 현역 가수들, 나아가 시청자분들, 팬들에게 이런 보답을 하는 무대를 선보인다라는 게 임영웅이란 가수가 이 노래에 임하는 자세가 얼마나 남다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영상은 또 있습니다. 바로 그날들.
자, 이 그날들 노래도 사실 뭐 최근 TV조선의 국민가수 우승자의 그분과 비교하는 참 답답한 영상을 뽕뉴스가 유튜브에서 보기도 했는데, 사실 비교 불가죠. 뭐 비교해서도 안 되지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영웅님의 이 그날들 노래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날들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영웅이라는 히어로의 목소리와 노래다라는 것을 이 유튜브의 조회수가 수치로서 보여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굉장한 노래와 무대를 매번 만들어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 영웅님의 단독쇼에 큰 감동을 했고, 나아가선 스페셜 방송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10시 40분. 사실 너무 늦은 시각에 방영된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뽕뉴스가 이미 어제에서도 오늘 아침 영상에서도 짚어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 늦은 시각에 하는 방송 시간 자체가 KBS의 기존 방송 프로그램 중에 무언가 하나를 취소하고 영님의 단독쇼 스페셜 방송을 넣을 수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10시 40분 이전에 방영했던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영님의 단독쇼까지 쭉 이어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렇게 늦게 편성이 되었나라는 아쉬움도 들죠. 사실 단독쇼 자체도 나훈아님의 시작되는 시간대보다 밀린 시간대였고, 특히나 이 영님의 단독쇼는 추석이 아니라 송년특집이라는 미명하에 연말 마지막 날도 아니고 애매한 26일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것도 크게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석 같은 경우는 온 가족이 자리에 앉아서 당연히 TV를 시청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만, 사실 크리스마스 날이나 크리스마스 다음 날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출근을 하려 준비하는 직장인 분들, 또 일반 분들, 나아가 크리스마스가 끝났긴 하지만 24, 25, 26일을 연휴로 생각하여 다른 곳으로 놀러 가셨을 수많은 분들,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석 때와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영웅님이 조금 아쉬운 편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꼬집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왜 음향 시스템이 이렇게 되었나라는 것이죠. 사실 뽕뉴스도 이날 단독쇼를 보면서 TV 볼륨을 정말 높게 올렸었는데요. 원래 그런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영웅님의 이번 단독쇼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뭐죠? 바로 광고입니다.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왔다. 광고가 시간을 다 잡아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졌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광고 나올 때는 소리가 크게 나와서 볼륨을 줄여야 됐고, 정작 영웅님의 노래가 나올 때는 또 볼륨이 줄어들어서 올려야 됐고, 이런 상황이 다 같이 반복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참 아쉬운 모습이죠. KBS가 단독쇼를 진행한 건 너무나 멋졌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미처 체크하지 못했다라는 것만 봐도 이 나훈아님의 콘서트 때처럼 긴 시간 준비하지 못했던 시간적인 압박과 일정적인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영웅님의 이번 16.1%라는 시청률은 굉장히 값지고 높은 수치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도대체 왜 우리 히어로의 단독쇼에는 유독 이렇게 많은 광고가 붙었나?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팬분들이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은 대거 이탈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물론 반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아도 임영웅이란 가수를 좋아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 긴 시간 동안, 거의 광고 시간이 20분 이상 나왔었죠. 그 시간 동안 틀어놓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방송을 봤거나 일찍 잠에 들었겠죠. 아니면 유튜브를 보던가요. 두 번째로는 광고만이 아니라 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시청한 젊은 세대도 굉장히 많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와서 영웅님의 이 단독쇼 앞에 이 많은 광고가 붙은 게 그럼 결국 부정적인 요소이냐? 또 이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광고주가 영웅님의 단독쇼가 시작되기 이전에 20분 넘는 시간 동안 나왔다라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뭐 가요제라던가 아니면 유명한 시상식, 정말 큰 행사일 때나 이렇게 앞에 많은 광고가 들어가지, 한 명의 가수가 등장하는 단독쇼 방송에서 이렇게 많은 광고가 나온다? 저는 거의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를 향한 이 수많은 광고주들은 시야가 다르다라는 거죠. 임영웅이 단독쇼를 해? 그 앞에 광고 무조건 넣어야겠다 라고 생각한 광고주가 그렇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또 이 얘기는 무엇으로 반증이 되느냐? KBS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방송사는 결국 광고비로 돈을 법니다. 어찌 보면 뽕뉴스와 같은 유튜버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광고를 얼마나 많이 노출시켜주느냐를 정할 수 있는 건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좌지우지합니다. 임영웅 단독쇼와 같은 시청률이 높게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을 해야 수많은 업체에서, 수많은 기업에서 이 방송국에 광고를 넣지 않겠습니까? 시청률이 높다라는 건 광고 영상도 노출될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다시 정리해보면 영님 단독쇼 앞에 그렇게 많은 광고주들이 많은 광고를 넣을 수 있었다라는 건 KBS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였을 겁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영님의 이번 단독쇼 스페셜 방송도 광고가 꽤 많을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 부분이 결국 우리 히어로에게 부정적으로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청률을 몰고 다니고 이렇게 광고 개수를 많이 넣을 수 있게 광고주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파워를 지닌 가수를 어느 방송사에서 마다할까요? 이제 임영웅이란 가수의 몸값과 위치는 더욱더 격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영웅님의 단독쇼 광고 과연 몇 개였을까요? 자, 기사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영웅님의 이 단독쇼 뿐만이 아니라 영웅님의 이번 광고 개수가 수십 개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수십 개에 달한 영웅님의 이 광고 개수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영웅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또 그것 때문에 시청자들이 일부 이탈했다. 그것도 맞는 얘기일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수십 개의 광고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거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 영웅님의 이 광고주들에 대한 어필이 어마무시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아가선 영웅님의 광고가 몇 개가 붙었는지 아시나요? 뽕이수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기사를 받아왔는데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광고 개수가 여기 뉴스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오프닝 앞에 붙은 광고 개수만 43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총 4부로 나눠서 전체 광고가 70개가 들어갔다라고 하네요. 야, 광고가 70개가 들어갔다니. 그리고 오프닝에만 40개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례적인 수치가 아닌가요? 전 이 정도의 광고를 끌어올 수 있는 가수가 지금 과연 몇이나 존재할까? 방탄소년단 정도가 되지 않으면 어느 누가 단독쇼를 하는데 광고가 10개가 들어가나요? 어마무시하죠. 이러니 방송사가 눈에 불을 켜고 히어로 모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아가선 영웅님의 단독쇼에 대해 수많은 평가가 있죠. 모든 장르를 다 잘 부르더라. 늦은 시간에 했는데도 16.1%라니. 우리 엄마도 임영웅 팬이라 거실에서 노래가 들리길래 또 미스터트롯 제왕보시나 했더니 저 단독쇼였다. 노래를 너무 편안하게 잘한다. 듣기가 너무 좋다. 난 팬도 아닌데 그냥 듣게 되더라. 몸통 자체가 인간 스피커더라. 편하게 잘 부른다. 혼자 있는데 16%라니. 진짜 대박이다. 엄마랑 같이 봤는데 정말 레전드. 목소리가 고급지다. 왜 이런 평가가 나올까요? 그것이 바로 임영웅이란 가수의 현 주소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광고 개수까지 아주 팩트 있는 내용 전달드려 봤습니다. 다음 영상 역시 중요하고 팩트 있는 내용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밍 활동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